중요한 것은 이 사법심사 했을 때 이 결정이 사실상 중요합니다. 크게 사법심사를 하면은 가장 강력한 것이 먼저 강제 퇴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부분이 불법 취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사 현장에서 또는 제조회사 현장에서 단체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20명, 30명, 50명이 다 적발이 돼서 다 체포돼서 출입국 사무소에 끌려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비록 당신들이 잘못을 했지만은 알아서 출국을 해라 하면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 외국인들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추방하는 절차, 그래서 가장 강력한 처분이다. 이런 부분을 할 때 강제 추방을 하고 불법 취업하는 사람들 잡아들일 때는 출입국 공무원들하고 경찰 합동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현장에 50명이다 하면은 적어도 50명 갖고는 안 되겠죠. 뭐 100명이 합동을 한다든지 뭐 군사 작전을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출국 명령 사례, 이 부분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경우는 대체로 이게 많습니다. 강제 퇴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불법 체류를 하면서 불법 취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풀어주면은 또 도망갑니다. 그렇지만은 이 출국 명령 부분은 국내에서 체류하던 사람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사람이 법을 위반해서 더 이상 체류 연장을 해주지 못하겠다. 사실은 이거거든요. 중대한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을 연장을 못 해주겠다 할 때에 두 가지라고 그랬죠. 실제 반성문 쓰고 경고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사회모범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 법률을 지키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 출국 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법심사 준비를 잘해서 가서 어떻게든 경고 처분을 받으면 되는데, 뭐 별거 있겠어. 뭐 가야 뭐 별거 잘 되겠지. 막연히. 그렇게 하거나 또는 징역형이라든지 뭐 죄가 정말 무거운 겁니다. 아무리 내가 좀 봐주세요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출국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때는 또 선택이 달라집니다. 실제 출국 명령을 할 때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 당장 가면은 내가 운영하던 회사나 아니면 내가 사업체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시간을 좀 벌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 처분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국 명령, 이 불허 처분이죠. 이 처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불복을 할 거냐 문제가 또 남는 겁니다. 앞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으러 갈 때 잘해서 경고 처분을 받으면 가장 좋고,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 명령을 받았다. 그때는 간단하죠. 나가느냐 남느냐 문제인데, 남을 때는 불복을 하고, 여기에서 불복 방법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이죠.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때 행정사나 변호사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우고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체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종료된 후에 이후가 문제입니다. 출국 명령을 받았을 때 체류 기간이 종료되면은 국내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한테 이 보험이 끝나거나 전화기죠. 전화기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체류 자격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취업은 또 안 되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 처리를 해야 됩니다. 퇴직 처리를.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집안의 가장이고 더 나아가서 본국에 자기 부모 형제를 부양하는 입장이라고 할 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한테 이 출국 명령은 사실상 뭐 무기징역 또는 사형 선고와 같은 중대한 처분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 정도 이 중요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국 권고는 사실상 경미한 범죄, 뭐 초범, 체류 기간을 깜빡하고 며칠 넘겼다든지 할 때 스스로 나가라. 벌금 200만 원을 내서 기록에 남기는 것보다 나갔다 와라. 뭐 그런 경미한 문제에서 스스로 나가라는 이런 경우에 출국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통고 처분, 특히 이제 행정범이죠. 행정범에 대해서 벌금이라든지 뭐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입국 사무소에 있는 은행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제 퇴거, 출국 명령, 출국 권고 이런 부분은 이제 사람 인신에 대한 처분입니다. 몸에 대해서 하는 거고 통고 처분은 이 돈에 대한 문제죠. 돈에 대한 거. 그러니까 앞에 부분하고는 좀 다르고 이 출입국 사범에서도 돈을 내라. 돈을 내면 해결된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벌금도 출입국 사무소에서 돈을 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니까 다퉈보고 싶다. 했을 때에 검찰에 가고 법원에 정식 재판을 하고 해서 무죄도 다툴 수도 있고 이제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죄, 이게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전과자. 출입국 사무소에서 내는 돈은 행정행위로 가볍게 해서 돈 얼마 내고 끝나는데 이걸 다쳐서 기록에 남으면 정말로 전과자가 된다. 그래서 같은 돈이지만은 전과자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과태료,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과태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뭐 벌금이다, 범칙금이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사실상은 간단한 행정 어떤 신고 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태료, 행정질서벌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호일시 해제는요, 이게 외국인 보호소 또는 출입국사무소 보호실에 있는 외국인을 강제 추방되기 전에 국내에 정리할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임금, 퇴직금 받지 못했거나 또는 내 임대차 보증금이 뭐 몇천만 원 되는데 뭐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보호일시 해제를 신청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해당 사유에도 해당되어야 하지만은 일시 해제 사유에도 해당되어야 하지만은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그죠? 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제한이나 필요한 조건을 붙여서 보호 일시 해제 허락을 해주기도 합니다.